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기출문제 세 번째입니다. 3회 문제인데 41번에부터 이게 50번까지인가요? 이게 이제 그 국계법 마지막까지고요. 아마 52번부터 도시개발법으로 연결될 겁니다. 자, 뒷부분 정리하면서 같이 연결하도록 하죠. 자, 41번에 나온 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 파트인데,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 영역에 관한 부분,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 개발, 정비, 보조를 하기 위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지역과 지구와 구역, 그리고 기반시설과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정리를 하기를 지구, 기사지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때 그 사업이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둘은 양이 너무 많으니까 따로 법률로 정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공공사업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업? 공공사업.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 개발 행위가 있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 행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적 개발이라고 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라는 것은 건물 토토토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이제 물건 사커, 자, 그 다음에 토지연결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자, 이런 거 행위할 때는 허가 받고 한다. 그런데 건물의 건축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가능한 거,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경미한 행위인데, 건축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닌 건축물의 건축은 그냥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의 설치로서 토진에 555 한 거 생각이 날 겁니다. 무게 50톤, 52방메타, 50 제곱메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도자지 외에서는 3배. 그 다음에 녹관농, 녹지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자, 이런 것 등은 뭐 없이도,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녹지관리 농림지역 안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에 설치라 하더라도 육상, 어류, 양식장은 뭐 받아야 된다? 제외니까 허가 받고 하라. 뭐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자, 허가에 신청을 하죠. 그럼 신청을 받아서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허가 신청은 할 때 신청서에다가 자, 기위환경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기반시설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해서 계획서 첨부해가지고 허가 신청합니다. 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허가 기준이 개성시, 경기면 이렇게 한 거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에 부합돼야 되고,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용기 확보가 적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이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 면적이 우리가 외운 대로 주상, 생자 1만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만 미만이잖아요. 도시개발구역은 이상, 여기는 미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자, 보전옥지지역, 보전옥지지역은 5천. 자, 그리고 이제 도시적 밖이죠. 도시적 밖에서는 뭐가 되느냐. 자,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그래서 도시적 밖, 도시적 안 이렇게 해서 이제 봤잖아요. 야, 이게 기호야. 이 기준 면적에 적합하면 허가하죠. 자, 허가합니다. 자, 이때 허가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이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한다. 이행 보증금은 총사업비의 20%다. 하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이때 허가의 그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한다. 자, 이렇게 흐름이 연결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인데 41번에요.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의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그럼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개발행위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거니까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보다는 개발행 허가를 받는다 했는데, 공용지,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거는 허가를 받을 필요 없죠.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니까 틀렸고, 농림지역에 물건을 한 달 이상을 쌓아놓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우리가 물건을 샀는 것. 자, 여기서 녹관자입니다.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이 지역에 물건을 1월 이상을 쌓아놓는 지역인데, 그러면 농림지역 안에 물건을 한 달 이상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이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녹지나 관리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한 달 이상을 쌓아놓을 때 허가 받는 사항이고, 농림지역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정답이죠. 4번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으로서 전답 사이에 지목을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경작을 위해서 개발 행위를 하는 거는 비록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자, 5번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사업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는 개발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5%죠. 5% 범위 안에서 축소해요. 1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5번도 틀렸고,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서 몇 번이다? 3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42번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 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아까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성장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그럼 성장관리 방안을 한번 설명을 하면, 일단 개발행위 허가 있고,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에 난개발 방지,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고, 사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 우리는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그 성장관리 방안은 누가 수립하느냐? 아, 요거 성장관리 방안 하면 일단 요것만 머릿속에 6일이 한다. 자, 6일 특광 특특시장군수. 자, 성장관리 방안은 개발 압력이 높은 유보 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 유보 지역이다. 그 유보 용도 지역이다. 자, 그럼 유보 용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자, 일단 계획관리. 계획관리고 생산관리.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이구나 이거죠. 자, 계획관리와 생산관리와 자연녹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여기다가 기반시설의 배치,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의 제한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이거를 여기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장관리 방안이죠. 그래서 여기는
요거를 머릿속에 포인트로 딱 정리하시고 요게 그 내용이다. 여기는 근데 알아둘 거는 높이의 최고 한도와 최소 한도 이거는 안 들어간다. 왜 그러냐? 이거는 땅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이걸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 건물의 형태, 환경관리계획,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용률, 건축물의 색채 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억리언, 디걸리언 전부 다가 그 내용에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복합적인 정비, 개발이라 복합적인 개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43번입니다.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 다 같이 개성, 시, 경기면 시작. 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성장관리 방안,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면적 이 5가지 기준 다 동시에 갖추어져야만 허가받을 수 있어요. 동시 요건입니다.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 면적이니까 동그라미.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1번 맞아.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맞아. 주변 지역의 토지용 실태, 토지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맞아.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개성시, 경기면 전부 다네.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전부 다가 허가의 기준이다. 다 같이 개성시, 경기면 시작. 개성시, 경기면. 이런 문제 보니까 뭐 아침에 문제 푸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네. 그저 뭐 나 오늘 이거 한번 딱 보고 오는 거, 볼 시간도 없어서 그냥 갖고 온 거야. 왔는데 문제가 저절로 풀리잖아, 한마디로. 그죠? 좋아요.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우리 미정 씨가 잘 풀리니까 환한 미소가 얼굴이 잘 반듯하네요. 좋아요. 자, 44번이에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의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 이때는 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맞네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 아까 경작을 위한 행위는 뭐 없이도 수반을 하더라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죠.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무허가 개발행위. 여기 봐요. 허가를 받지 않은, 허가를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은 거기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여기 보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상생자, 공갈 치는 놈, 보자. 그러니까 주거상업, 생산농지, 자연농지, 보존농지 도시지역이야. 맞죠? 주상공, 이게 도시지역 아니고 이게 도시지역 바깥이잖아. 그럼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바깥 전부 다가 뭐가 돼?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들어. 그러면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 지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용도지역이 봤죠. 미지정 지역에 의한 건축행위자는 무슨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다. 그럼 이 지역에 적용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고.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헤헤, 아까 조건부 허가. 이때 조건이 기위환경죠. 이거 뭐 문제가 너무 시시하네. 어쨌든 간에. 자, 틀렸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 규모를 적용할 때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했는데 2개 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2개 지역. 자, 여기서 준주거가 8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공업지역이 25,000. 자, 25,000 제곱미터다. 그럼 2개 지역이 걸쳐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합치면 얼마야? 33,000인가요? 33,000. 그럼 일단 합쳐서 두 개의 지역을 했을 때 가장 큰 면적 합쳐가지고 가장 큰 면적 3만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5번 허가 대상 행위가 두 개의 행위식이 걸치는 경우 개발 행위 규모를 적용할 때 가장 큰 규모 용도적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이때는 각각에 적용합니다. 무슨 지역?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다만 합쳐서 가장 큰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각각을 적용하는 것인데 큰 규모 용도적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옳은 것은 몇 번이야?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45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봐요. 허가 받았어. 이제 공사가 완료됐어. 그럼 준공검사 받아. 자, 그럼 준공검사 대상은 자, 여기서 건물 토토토 중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 삭고 토토토 중에서 준공검사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물건을 쌓아놓는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거 요거 두 개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받아야 된다. 그래서 틀렸구나.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물건 삭고 토지 분할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다. 뭐 더 이상 볼 거 없고요. 자, 48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기반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하는 문제. 아까 여기서 봅시다. 자, 여기서 볼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에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게 있고 사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는데 그게 우리는 여기서 기반시설 연동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 연동제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것은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에서 한마디로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이죠. 자, 이 지역에 대해서 이미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무슨 지역? 자,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밀도를 뭐 한다?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을 우리는 무슨 구역? 개발 밀도가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를 하는데 현재는 용적률만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강화를 하고 있다. 오케이? 이게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몇 번 하는 거예요? 45번에 46번이죠. 자, 6번 하는 거요? 그거는 내가 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까 지금 그거는 내 마음이고 지금 하는 거는 내가 그게 그 문제 아닌데 48번 문제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 걷는 거 아픈네 내가 보니까. 자, 그럼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일단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니까 관리구역 외의 경우니까 이 외가 주거상업 공업지역 외잖아요. 그러니까
자, 녹지,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자, 이 지역 안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 지역? 곤란한 게 아니고 여기는 뭐 용이한 지역. 뭐한 지역? 용이한 지역에 대하여 직접 개발 행위를 하는 자, 개발 행위자에게 기반시설을 뭐 하게 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게 하거나, 설치 비용을 뭐 한다? 부담을 주는 구역. 이것이 무슨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 구역이 지정이 되면 몇 년 내에? 1년 이내에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뭐 한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죠. 만약에 1년 내에 설치계획 수립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에 구역 지정 효력은 뭐가 된다? 실효가 된다. 이렇게 보셨죠. 자, 그럼 이걸 내가 갑자기 왜 45번 하다가 48번을 갔을까요? 내 눈에 그거 뭐가 씌었나요? 자, 일단 요거는 48번에 관한 설명이라 하고요. 놔두시고요. 45번에 아까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분할에 대한 이건가? 토지 분할은 뭐 받을 필요 없다 했어? 아까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 했죠? 그럼 끝난 거고, 그럼 45번은 정답은 바로 몇 번? 1번. 나머지는 뭐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자, 46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용지를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여러분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을 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자, 전답 사이, 자, 논과 밭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허가를 받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맞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는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받은 사업 면적을 몇 프로 범위 안에?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거는 허가 받을 필요 없지만 뭐 하는 거? 확장하는 거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확장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개발행위로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했는데, 보십시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은 우리가 보면, 자, 보전상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중인 지역의 제한입니다. 여기는 1회에 하나여 3년 범위 안에서 제한입니다. 여기는 1회에 하나여 3년 플러스 1회에 한해서 2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도시군 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자, 그럼 요 경우는 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이니까 요때는 3년에다가 1회 연자니까 최장 기간이 5년이죠. 5년간 허가에 제한이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연장이 없으니까 여기는 5년이 될 수가 없잖아. 우량농기 등으로 보전에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허가 제한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년이 아니잖아요. 틀렸고. 5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기소한다. 아니죠. 자, 행정청이 아니라면 종전의 시설은 새로운 시설 설치 비용의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지 전부 다 무상으로 양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속되는 게 아니니까 5번도 틀렸고, 옳은 것은 몇 번?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47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 아까 나왔던 지문이네요. 축소는 변경허가 받지 않아도 되지만 확대는 변경허가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틀렸네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부로 붙일 때는 미리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 조건부 허가할 때는 조건을 상대방이 전달해야 되니까 신청자의 의견을 듣는다. 맞아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장관리 방안, 아까 개성시 경기면 계획과 성장관리 방안에 저촉되면 안 되겠죠. 그래요. 맞아요. 허가 신청 내용이 바뀌고요. 그 다음 자연녹지에서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의 기준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자연녹지는 유보용도입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봐. 유보용도가 있고 시가화 용도가 있고 보존용도가 있습니다. 보존용도는 강화하기만 합니다. 유보용도는 강화할 때는 강화, 완화할 때는 완화. 그 다음에 시가화 용도는 이거는 완화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장관리 방안은 유보용도니까 유보용도는 강화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완화. 그 유보용도가 어디가 되지요? 계획관리, 성장관리, 자연녹지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 허가를 먼저 받았잖아요. 받았다면 따로 중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맞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48번 요거죠. 기반시설 연동제에 관한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설치비용의 산정 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되고 설치비용 납부 시 물납이 인정될 수가 있죠. 토지나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죠. 맞아요. 기반 설치 비용의 관리 운영을 위해 설치 비용 부담 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합니다. 그걸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회계. 맞아요.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설 유발 개수는 같다 했는데 의료시설의 유발 개수는 얼마예요? 의료시설 유발 개수, 교육연구시설 유발 개수. 의료시설은 0.9, 교육연구시설은 0.7. 그렇죠. 그러니까 유발 개수가 같다. 틀렸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받은 납부 의무자는 납부기일 연기, 분할 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맞죠? 그럼 여러분 48의 경우는 국계법 우리가 교재 한번 살짝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보세요. 페이지 69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 68페이지 제일 밑에 위락은 2.1, 1종 걸리니 1.3, 2종 걸리는 1.6, 숙박이 1.0, 주택 업무 체육은 0.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딱 나오죠. 그래서 교육연구시설 같은 것은 유발개수가 0.7이고 의료시설은 0.9입니다. 그래서 바로 4번이 틀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9번입니다. 국계법상 개발행위에 대한 벌칙을 잘못 연결한 것은 어느 것이냐?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죠. 국계법의 벌칙. 자, 여러분 49번의 문제는 벌칙에 관한 경우인데 벌칙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행정형벌은 뭐야? 형벌이 부과되는 거고 질서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다. 이 말이죠. 자, 그럼 행정형벌은 보통 우리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이런 경우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니까 49번에 보니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자, 개발행위 허가 시가살이 삼삼하다 했죠.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했다. 3년 3천만 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간의 행위 제한을 위반했다. 3년 3천만 원입니다. 그럼 1번 맞고 2번 도시군 관리계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했다. 2-2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적합하지 않게 건물을 건축했다. 여기는 여러분 용도 변경이잖아요. 2년 2천만 원.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그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사용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알아두시고 허가 인가 등의 취소, 공사 중지 등 감독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자, 감독 조치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는 것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봐둘 필요가 있는데 페이지 서브노트 75페이지 서브노트에 이런 처벌 규정까지 나와 있는 서브노트는 여기밖에 없어. 진짜 없어요. 7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4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 인가 등의 취소, 공사 중지, 이런 개축 이전 등의 처분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번 500만 원 과태료가 아니고 1년 1,000만 원.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50번입니다. 국회법상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근데 요즘은 이런 문항은 안 나오죠. 여러분 봐봐. 스타일이 딱 보니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 아따 참내 문제라고 참 구태의연하다. 이 말이 되는 거요? 가장 타당하지 않는 거. 말이 됐냐고요. 어? 아, 틀린 거는 틀린 것이지 무슨 가장 타당하지 않는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15회 때 그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니까. 가장 옳은 거, 가장 타당하지 않은 거.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요. 이제는 이런 스타일은 안 나와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린 거는 틀린 것이지 무슨 놈의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게 어디 있냐고. 안 그래요? 자, 국토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국장의 승인을 얻어 시군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고개 들어봅시다. 이런 시간에 설명한 게 참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위임이 뭐예요? 위임이 뭐냐고요? 대신행위. 그럼 위탁은 뭔가요? 자, 그 위임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을 뭐라고? 위임. 그럼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위탁은 상당히 많이 안 해요. 위탁은요, 대등한 관청끼리나 아니면 제3의 기관에게 권한을 맡기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이라 하는 거야.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어이 시도지사가 야 니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서로 대등한 관청.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교육은 어디다가 시킵니까? 중개업자의 교육은 협회가 단체잖아. 맞죠? 원래 누가 해야 돼?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협회에다가 민간기관이잖아. 제3의 기관. 맞죠? 부탁하는 건 이건 뭐라고? 위탁. 그러면 중개업자의 교육은 위탁이지 위임이라는 말 안 쓰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촉탁은 뭐예요? 아, 말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촉탁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위탁 업무 있잖아요. 위탁 업무 중에서
등기 업무하고 소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거. 위탁 업무 중에서 등기와 소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별도로 촉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촉탁한다 해야지 등기를 위탁한다 하면 안 됩니다. 소송 촉탁이라 하지 소통, 소송, 위탁이다 이런 말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말 뜻을 잘 알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창선 씨 뭐 먹었어? 아까 뭐 먹었어? 짜장면 먹었어? 김밥 먹었어? 졸리는 표정이야 지금. 자, 그래서 이게 하면 돼. 일단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이전하는 게 위임인데 이때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는 절대 위임할 수가 없잖아. 맞죠? 그 다음 2번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때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는데 이때 시도지사가 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의 권한은 일부러 시도지사 위임할 시도지사는 국장의 뭐를 받아? 승인을 받아서 하지만 재위임을 할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왜냐? 국토부 장관의 이리 봐봐요.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아서 그럼 시도지사가 다시 시군구청장에게 위임을 한다. 이때는 시도지사가 누구의 승인받고 국장의 뭐를 받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시군구청에 위임. 원래 이거는 누구 권한인데? 국장의 권한이니까 지가 함부로 위임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시도지사가 위임할 때는 누구의 승인받고 국장,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시군자에 넘기는 거니까 이때는 국장에게 뭐를 받고 승인을 받는데 원래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직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군청장에 위임을 할 때 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그럼 2번 틀렸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사무는 그 일부를 다른 행정처이나 행력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이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보고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51번. 국계법상 법률에서 청문을 요하지 않는 것. 자, 이것도 확실하게 알고 가자. 청문. 성택 씨, 청문이 뭐요? 응? 청문? 청문이 공시라고? 그건 공청회지 지금. 왜 갖다가 그래? 그건 공청회 공청회. 자, 청문이라는 것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적 행정구제 제도입니다. 사전적 행정구제 제도가 청문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행정을 수익적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을 부담적 행정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담적 행정을 다시 수익적 행정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건 딴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해준다. 그럼 허가를 해주는 것은 허가가 수익적이야. 허가받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니까. 자, 그럼 부담적 행정은 허가를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는 허가 취소 당하는 사람 입장으로 부담을 받는 거니까 부담적. 그 다음 이 취소를 취소하는 거는 다시 허가의 취소를 다시 뭐 하는 거? 허가의 취소의 취소잖아. 이 취소를 취소하는 거니까 다시 허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 수익적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부담적 행정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시오. 이렇게 최후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데 이거를 청문이라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이걸 청문을 거쳐요. 그래서 허가 취소할 때, 건축허가 취소할 때 청문 거치록 되어 있는데 안 거치고, 청문 안 거치고 의견질 기회를 안 주고 허가 취소했다. 그러면 그 취소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국계법에서는 청문은 세 가지야. 개발행위 허가할 때, 취소할 때 청문, 실시객 인가할 때 청문,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 이 세 가지가 국계법의 청문 사유야. 자, 그러면 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취소 맞고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맞고요. 실시객 인가 취소. 그리고 저기 토지거래규제기본법에 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취소. 옛날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취소가 국토계획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와. 근데 지금은 청문 사유가 국계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시험 문제 낼 게 없어. 오지선다이니까 낼 수가 없어. 토지거래 허가는 국계법의 내용이 아니거든, 지금은. 지금은 어느 법이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넘어갔잖아. 중개사법으로 넘어갔잖아. 맞죠? 근데 국계법에 있을 때, 이때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에 고시를 할 때는 청문 절차 안 거쳐요. 그런 청문 절차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정답이 몇 번이야? 3번이 정답이다. 이 뜻이야. 자, 문제 쉽네. 자, 52번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오전에 한 거를 딱 그림으로 쫙 연결하면서 쫙 한번 해봐요. 기가 막히게 재미있어. 자, 개발행위 장호인데, 자, 도시개발 사업은 먼저 개발 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뭐를 수립한다?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한다. 오케이? 자, 이게 고시가 되면 이제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실시계획 작성해서 그 다음에 인가 고시 받고 이제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보자. 그래서 개발법은 개발 구역을 뭐 하면서 지정하면서 동시에 뭐를 수립한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52번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어이구야, 초부터 까리까리하게 나왔네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시행자는 공공, 두 번째 공동, 세 번째는 민간. 민간이 소, 조, 이, 건 등 부부.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요거는 환지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전 법인. 그 다음에 건설업자. 그 다음에 등록업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시행할 수 있는 거. 1년, 6개월, 병행, 2분의 1 하는 거 생각이 날 거고. 또 여기서 할 때 내가 시행자 변경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시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있다.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줬다. 시행자 변경은 1년 연장
6개월 이내에 실시객 인가 신청을 안 했다. 자, 그 다음에 인가받고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실시객 인가가 취소가 됐다.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불능. 이 경우는 시행자가 바꾸는다. 보자. 인가를 받고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자라. 나왔네. 변경사유 맞다.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시정이 취소가 됐다. 맞다. 인가 취소나 시행자 시정 취소. 맞아. 그 다음에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로부터 6개월 내에 실시객 인가. 이 6개월은 여기 연장이 6개월이야. 1년 이내에 인가 신청 안 하고 연장은 6개월. 그러니까 틀렸어. 시행자 부도로 개발사업 목적을 달성이 어렵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 맞다. 인가가 취소됐다. 맞다. 정답은 너무 쉽네. 몇 번이요? 4번. 다 같이. 시행자 변경 16. 2년 착수 안 한 거. 취소. 목적 달성 불능. 오케이? 이게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구역의 지정. 누가 하느냐?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는 사유가 있다. 국장이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가 요청 제한 협의가 안 된 경우 천재지변 이렇게 우리가 봤다. 오케이? 맞아요? 여기서 제한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 지정을 제한한 경우고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한다. 국가 요청 제한 협의 안 된 경우 천재지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구역을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죠. 선구역 후 개발계획이죠. 다같이 공자, 생도, 삼식국이라고 알라는지 모르겠네.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자, 그리고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 지역.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국장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경우 이럴 때는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자, 그 경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몇 번 문제예요? 53번? 자, 53번에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할 때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합이든 분할을 할 수 있죠. 결합과 분할은 기준 면적이 각각 10,000제곱미터입니다. 얼마? 10,000제곱미터 맞아요.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 분할할 경우 분할로 사업시행지구 면적은 각각 10,000제곱, 결합도 10,000, 분할도 10,000 맞습니다.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냐? 그럼 여기다가 미리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짤 수 있는 지역은 공자생도 30국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나중에 계획을 짤 수 있는 거 비수사 세순 다 같이 비수사 세순 시작. 자, 비수사 세순 시작. 자, 비용 부담에 관한 거 수용과 사용에 관한 수용과 사용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 무슨 대책?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 그리고 순환개발. 자, 이거는 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짤 수 있는 거다. 맞죠? 그러면 3번도 맞고 4번.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자치단체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때 지정권자가 개발 사업을 환지방 시행하려고 할 때, 이때 시행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다 했는데, 자, 봅시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짠다. 면적의 3분의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 지금 여기에 문제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짤 때 시행자가 자치단체. 이거는 자치단체는 면적의 3분의 1 소유자 총수 2분의 1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자치단체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하면 틀린 거죠. 5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의 내용에 들어맞아야 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실 때 반드시 개발계획은 기본이나 관리계획에 기본이나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짜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짜고, 이 개발계획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에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짜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5번은 맞고 4번은 틀렸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자, 55번, 54번. 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아까 이거 너무 쉽네. 공자생도 39,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예지역 30% 주거상업, 공업, 주거상업, 공업적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서 협의하여 지정하는 경우, 이때는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짤 수 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54번 볼까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아닌가? 자, 개발계획을 공모, 2번 자연녹지, 3번 도시적 바깥에, 4번 국가균형 발전 맞아요. 자, 협의하여 상업적의 개발구 지정할 때 5번 해당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인 지역은 개발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짤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 지역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지. 다 같이 주상생자. 여기 보면 주상공이 몇 프로? 30% 이하야. 그래서 공자생도 39 시작.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에 주상공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의 지역,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경우, 이때는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더라. 55번.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자, 여기도 자, 구역의 지정에 제한과 요청이 있다. 제한은 비행이 행에게 이것 좀 해달라 하는 거고, 요청은 행정청이 행정청에게 하는 거다. 자, 비행 중에서 자, 공공이나 정부 출연기관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 지정을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이때 구역 지정을 제한을 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고, 이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자, 그러면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 외의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그때는 민간이 할 때, 자, 민간이 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구역 지정을 제한을 하게 된다. 제한을 하게 되면 그 제한의 결과를 1월 이내에, 자, 1월 이내에 통지하고 연장도 한 달 이내에 통지한다. 끝. 이게 바로 그 경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한을 할 수 없는 자가 있어.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을 제외한 이들을 제외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합니다. 그럼 제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국가와 지자체는 자기가 지정권자니까 제한을 할 수 없고 조합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지정 제한을 못한다 그거죠.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니까 뭐 볼 것도 없네. 조합 몇 번이야? 1번. 바로 수산자원공사는 여기 속하잖아. 수산자원보전구역은 여기 없잖아요. 없으니까 공공기관이잖아. 할 수 있고. 지방공사 다 할 수 있죠. 그럼 조합은 안 된다. 왜? 자기가 조합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1번이야. 자, 56번.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자,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는 거 국가 요청 제한 협의 안 된 경우 전제지변 이거죠.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거. 산통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공사회장이 30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장이 30만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자, 천재지변 개발사업을 진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였는데, 자, 여기는 3번은 지방공사의 장은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알아줄 거는 이거야. 아까 요청은 자, 제한이잖아. 제한. 그죠? 자, 그러니까 지방공사장이 요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이리 봐요. 지방공사의 장은 요청이라는 말을 못 써요. 제한이라고 해야 돼. 제한. 비행이니까 뭐라고요? 비행이니까 제한이잖아요. 여기서 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 그래서 공공기관이 누구냐? 1번 국가 지자체야. 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요 사람들을 행정청 시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공기관.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 LH공사, 자, 수자원공사, 여기다가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그 다음에 매입공공기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이 누구냐?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네 번째 지방공사. 그러니까 딴 거 보지 말고 요 사람들만 제한을 할 수 있다. 요 사람들만. 요 사람들이 제한할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 지정을 제한을 하면 요때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 거기서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겠는데, 요청도 아니고 제한이잖아. 제한도 틀렸고, 여기 봐봐. 지방공사장은 아니라 말이야.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구역 지정의 제한이지 이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틀렸다. 요청도 틀렸고 다 틀렸다 이거지. 오케이? 4번은 맞잖아요. 토지주택공사가 제한이라는 말이고 30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면. 그럼 선생님 2번은 뭐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거. 이거는 행정청이 하는 게 요청이 맞잖아. 이때는 숫자 상관하지 말고 10만에도 20만 신경 쓸 거 없어요. 요청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다 맞고 틀린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57번.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요. 자연녹지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했는데 아까 주상생자 일반, 공업지역은 얼마? 3만.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바깥은 얼마? 30만. 자연녹지는 만이야 3만이야? 만제곱미터죠. 그러니까 틀렸다. 너무 쉽죠. 계획관리지역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계획관리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한다. 고개 들어봐요. 그 선생님 그거 왜 그럴까요? 공자생도 39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죠. 계획관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야. 관리지역이니까. 맞잖아요. 맞아요. 지정권자가 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자치단체이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자치단체는 동의받을 필요 없죠. 군수가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의견을 들어야 된다. 오케이. 정답은 2번이다. 이 뜻이야. 58번.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없다. 틀렸고. 자, 결합을 할 때, 분할할 때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국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소유자 동의, 국가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5번. 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가 된 경우 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가 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개 들어봐요. 공사가 끝난 이후에 자, 아까 해제는 자, 계획 해제 오전에 했잖아. 계획 아 참네. 실시계획 330만 그렇죠. 기억해야 돼요. 잘했어요. 공사 끝나서 해제됐다. 원래 지역으로 되돌린다. 다 부숴가지고 되돌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때는 되돌릴 수가 있다 없다. 환원되거나 폐지한 걸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 완료로 개발구역이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59번.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아까 또 했죠? 다 같이. 자, 변경은 1년 6개월 이내. 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한 경우, 2년 내에 사업에 착수 안 한 경우,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이때는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거는 똑같은 문제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금 이따가 할게요. 쉬세요.